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병원에서도 사실 이제 비수기가 온 것 같아요. 한가해지긴 했는데 저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부한 베이스를 토대로 비타민 D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비타민 D는 복용을 하는 게 좋다,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논란이 거의 없다고 사실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 생기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워낙에 일조량도 낮고 햇빛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 서부 그런 해안처럼 이렇게 우통 벗고 막 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보더라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저하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충하는 게 좋고, 용량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상이하지만 800에서 1000 정도 일단 데일리로 복용하는 것을 일단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치료 목적이거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하루에 10,000IU라고 표현하죠. 그 정도를 복용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5,000을 복용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주로는 그래서 한 2,000 정도, 3,000 정도 이렇게 조금 권해드리는데, 저도 하루에 한 2,000에서 3,000 정도 이렇게 좀 복용을 해요. 최근에 또 이제 논문이 하나 이제 좀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다 규합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결론을 내는,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의 이제 관련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 복용한다 하더라도 뼈 건강이랑 골절이랑 이런 것들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논문을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바뀌어요.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연히 좋지 않다, 보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련 데이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안전한 걸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추천드리는 용량은 하루에 2,000에서 3,000이고요. 손바닥에 함포진이 있다든지 알러지 질환이 있다든지 암 치료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5,000IU까지 복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거보다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대신에 5,000IU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라면은 흡수가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레벨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과량 투여되면서 생길 수 있는 D 레벨도 좀 보시고, 칼슘 레벨 같은 것도 확인하면서 복용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보충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0 정도, 2000 정도, 더 잘 복용하고 싶다 3000 정도, 약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고 싶다 5000까지,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1000 정도를 매일매일 복용하면 저희가 적정 레벨 한 30 이상으로 보거든요. 잘만 복용하면 30, 3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적절하게 잘 복용한다는 거는 매일 복용하시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같이 복용하거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복용해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복용하시면은 30 조금 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2,000에서 3,000 정도 드시는 분들은 검사해보면 한 45 정도, 약간은 40 전후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도 레벨로는 사실 문제는 없고 100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5,000 정도를 매일매일 복용하면은 흡수가 너무 잘 되고, 잘 드시는 분들은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용량을 낮춰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1000 정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 복용을 안 하거나 공복에 복용한다거나 매일매일 복용 안 하면은 혈중 레벨이 20 정도 조금 넘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한 15 정도 전후, 12 정도 나오고요. 정말 햇빛 전혀 안 본다, 아무것도 보충 안 한다 그러면 6에서 8 정도 나오는 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피로한 것도 연관되고 면역과도 좀 중요하게 연관되고, 뼈 건강이라든지 수면 질, 심지어 암 발생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연관되니까 알러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적정 수준에서 보충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걸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비타민 D를 먹는데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매일 경구로 복용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복용하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드시는 약이 많은 분들은 또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 매일매일 복용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사제를 맞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대부분 권고하는 거는 이제 경구로 드시는 걸 많이 권고하는데, 그 이유는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주기적으로 계속 근육 주사 같은 걸로 보충을 하면은 추후에 골절이 생길 가능성, 낙상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논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는 있고, 그런 논문에서 사용하는 비타민 D 용량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타민 D 용량보다는 꽤 많은 경우가 많아요. 40만, 50만
정도만 뭐 그런 건데, 주로 병의원에서 이제 주사로 이제 공급해드리는 용량은 10만 IU거나 20만 IU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개월에 10만 IU를 한 번씩 엉덩이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바꿔서 생각하면은 하루에 1000 IU씩 매일매일 복용 가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가 나오고요. 용량이. 그리고 20만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는 2000 IU를 매일매일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량으로는 초고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낙상 위험이라든지 의외의 골절 가능성을 그렇게 높이진 않아요. 그리고 왠지 또 주사로 맞으면은 혈중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제 그럴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근육 주사로 맞거든요. 그럼 D가 근육 맞은 자리에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확 올리는 게 아니라 혈중 레벨을 천천히 올리게 돼서 갑작스럽게 뭐 혈중 레벨이 확 올라간다거나 그런 일은 안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영양제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주사제로 공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걸 얘기해 볼 건데, 복용해야 될 거는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거는 다들 보면은 비타민 D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산균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비타민 C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비타민 B군 정도, 그리고 오메가3, 이 정도가 아마 사실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특별하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은 비타민 D, 비타민 C 정도, 비타민 B군 같은 거, 종합 영양제 같은 걸로 일단은 좀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산균 같은 경우 정도도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도 내 몸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거는, 싸고 좋은 거는 절대 없고 비싼데 안 좋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싼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가격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좋고, 아이허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가든 오브 라이프란 회사가 있어요. 유산균도 굉장히 괜찮고 비타민 D도 괜찮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괜찮아요. 그래서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회사 제품 위주로 좀 선별해서 골라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에서 이제 칼슘 흡수가 되는 걸 좀 돕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장에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레벨을 유지하려고 뼈를 녹여서 칼슘을 좀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뼈를 녹여버리면 뼈가 더 약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은, 뭐 다 마찬가지지만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사실 더 흔하죠,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폐경이 온 분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꼭 높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양제로 꼭 복용하시는 게 좋고, 사실은 저는 이제 폐경 오신 여성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만성질환으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처방을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험이 되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비타민 D라든지 칼슘이 이제 복합된 건데, 칼슘은 식품으로 드시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는 과량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로결석 가능성을 조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칼슘 제형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요로결석을 조금 일으키는 그런 칼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썰이긴 하지만 혈관으로 가서 이제 약간은 침착되는 걸 조금 돕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가설이긴 한데, 칼슘은 되도록이면 영양제로는 안 드시는 게 좋고 식품으로 드시는 게 일단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칼슘 섭취가 돼야지 또 뼈가 이제 안 약해지는데, 우유 하루에 2잔이라든지, 우유가 너무 싫으면 뭐 치즈라든지 멸치라든지 식품으로 드시는 게 일단은 매우 바람직하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칼슘제, 뭐 비타민 D 이런 것들 처방해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비타민 D랑 칼슘 복합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칼슘이 제일 조금 적게 들어있는 약, 그런 게 있고, 칼슘 형태도 요로결석 발생 위험성이 이제 낮은, 없는 그런 것들 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